그러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척추가 앞, 뒤, 좌우로 틀어지는 1차적인 변이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체가 회전되는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추체가 회전됐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1차적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분은 왼쪽으로 이렇게 뒤로 나온 거죠.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장요근, 기립근 마지막 시간. 실제로 장요근과 기립근의 경직, 비대화, 단축이 어떻게 우리 척추에 휘어짐을 만들고 측만이라든지 비뚤어짐을 발생시키는지 여러 가지로 조합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선 두 개의 영상을 보지 않고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1.5배속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운동 오시는 회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배꼽이 한쪽으로 이쪽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배꼽이 가운데로 딱 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가만히 서 있으면 배꼽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거는 척추가 틀어져서인가요? 골반이 틀어져서인가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만든 모델링인데요. 네, 척추 추체가 이렇게 수직을 향해서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척추가 이렇게 틀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똑바른 선, 네, 정면을 향해서 똑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추체가 이렇게 틀어진 거죠.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짧은 거리만 이동을 했지만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우리 척추에서 멀어진 이 표피, 배꼽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면은 그 거리가 더 증대돼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배꼽이 틀어지고 이런 거는 척추의 추체가 기울어졌거나 이렇게 회전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걸 바로 잡아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많이 좀 방문하는 척추질환 환우 카페를 보니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세가 안 좋아서 고치고 싶은데 습관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다. 예전보다 신경은 많이 써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면서 자세 교정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세가 바른 사람은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집중해서 내 바른 척추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척추에 측만이 있거나 틀어진 사람은 좀 내가 무심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서 틀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추가 곧은 사람은 하루 종일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있어도 곧은 척추가 유지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척추가 틀어졌다고 해서 내가 신경을 쓰더라도 아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잡을 수 있는 거지, 하루 종일 신경을 써가지고 곧은 척추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이 틀어지는 명확한 이유는 우리 몸의 골격, 뼈,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있지 않아도 힘을 뺀 상태에서도 다른 척추가 하루 종일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장요근과 기립근입니다. 그럼 장요근과 기립근이 어떻게 추체를 기울어지거나 돌아가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좌우의 틀어짐에 비해서 이 앞뒤의 틀어짐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더 단순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각도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허리가 이렇게 요추 전만이 가전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또 반면에 이분은 이렇게 뻣뻣하게 허리가 오히려 뒤쪽으로 너무 이렇게 일자에 가깝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까? 기류가 있는 경우, 또 A라고 하고 이걸 이 두 분을 B 케이스라고 한번 하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마우스, 네, 이쪽이 앞이고요. 프론트, 이쪽이 백입니다. 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기립근에 비해서 앞쪽 장요근 두 개의 척추를 앞에서 잡아주는 이 장요근이 경직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척추 추체가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에 뭐 극단적으로 변화하진 않겠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1년, 2년 누적되면서 척추가
많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렇게 허리는 좀 후만에 가깝게 되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반면에 이쪽 장요근에 비해서 장요근은 늘어나고 잘 움직이는데 이 기립근이 단축되고 양쪽 기립근이 단축되고 비대화되고 경직, 그때 말씀드린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하거나 단축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요추부터 흉추에 이르는 추체들이 뒤로 당겨지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네, 오랜 시간을 두고. 척추의 S자 곡선을 아주 막 정확하게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원리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체가 이렇게 가전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이런 원리는 이 요추, 허리 척추뿐만 아니라 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좌우 상세 요들근 짧아지게 되면은 목이 앞으로 더 많이 숙여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북목이 발생을 하겠죠.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 앞, 뒤로 어떻게 몸에 틀어짐을 발생시키는지는 비교적 단순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요추 전만을 만들어줘서 허리에 이 디스크 좁아져 있는 뒷부분을 이쪽을 좁혀줘서 허리에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은 이쪽 장요근이 되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요근이 허리를 자꾸 앞으로 당기니까 허리가 그만큼 후만되는 거고 척추 디스크의 압력이 자꾸 뒤쪽으로 더 과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섬유륜이 뒤쪽으로 해서 자꾸 탈출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쪽 기립근은 좀 더 단련시켜주고 경직되어 있는 장요근은 이완시켜주는 그런 운동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몸의 앞, 뒤의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좌우 측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만 종류는 사실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하나의 축으로만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축으로 틀어져서 중앙곡과 보조망곡이 이렇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살짝 더 복잡한 것은 사실인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가자고요. 다시 한번 모델링을 살펴볼게요. 자, 이쪽 왼쪽의 근육들, 장요근을 포함해가지고 왼쪽의 근육들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더 단단해지고 과발달되고 경직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쪽이 더 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티끌힘의 영향을 받아서 척추는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기울어질 겁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만성화되고 왼쪽에 짧아지고 단단한 근육은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직 상태가 더 오래되면서 이 침만 각도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근육이 더 커지게 되면은 반대로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좌우 측만이 있으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쪽 왼쪽 근육이 더 발달됐기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물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1년, 2년 오랫동안 티끌임이 쌓이다 보면 척추는 반드시 기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쪽 여사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쪽 오른쪽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고 경직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드셔서 노인성 척추 문제로 운동을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계셨었습니다. 그만큼 오른쪽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고 주방일도 하시고 어떤 농사일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 몸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냐. 퀴즈 하나만 내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척추가 앞, 뒤, 좌우로 틀어지는 1차적인 변이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체가 회전되는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수체가 회전됐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1차적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분은 왼쪽 이렇게 뒤로 나온 거죠. 물론 이렇게 나중에 운동을 해서 척추가 똑바로 펴졌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으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는 합적인데요. 이쪽 오른쪽 장요근과 왼쪽 기립근이 커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 척추 추체는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네, 아까 배꼽 틀어진 말씀드렸듯이 이 추체가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왼쪽에서는 뒤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네, 추체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면 아까 보여드린 이분처럼 이렇게 회전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좀 더 운동을 복합적으로 해야겠죠. 왼쪽 기립근과 왼쪽 장요근이 경직된 경우는 그냥 척추가 평면상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지만 왼쪽 기립근과 오른쪽 장요근이 단축되게 되면 추체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변이들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운동 방향을 체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앞뒤로 기울어짐이 발생하는 경우, 또 방향을 바꿔서 다 우로 기울어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추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 두 개의 중요한 근육 집단, 장요근과 기립근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좌우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요근입니다. 척추의 배 앞에서 대장과 소장 뒤에서 몸을 앞으로 강하게 당기는 그런 힘을 주는 근육이고요. 척추 뒤쪽에는 이렇게 기립근. 아까 모델링과 매칭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장은 나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척추가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이 근육들의 밸런스가 깨진 것은 아닌가, 한쪽이 과발달되고 한쪽은 짧아진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시작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